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북한의 정치와 사회, 오늘 강의는 북한의 경제와 인민의 동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라는 선전화를 중심으로 천리마, 만리마 속도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이것은 1958년에 북한에서 만들어진 선전화인데요. 즉 북한의 포스터를 말합니다. 이 포스터를 통해 던져진 질문은 당시 북한 사회에서 매우 도전적이고 다급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천리마, 그것이 무엇이건데 나를 불러 세우는 것인가? 왜 당장 천리마에 올라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다급한 질문처럼 들리는 것인가? 1958년에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김일성 시대에 나왔던 질문이 현재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북한 정치 선전에 재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 북한의 문제적 선전화, 그것을 통해 북한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천리마, 만리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북한의 경제 체제를 먼저 개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에서 시작하여 고난의 행군, 그리고 최근 시장화 현상이라는 경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실행한 천리마, 만리마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라는 선전화의 의미를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천리마 선전화를 통해 이러한 경제 극복을 위한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북한 인민을 동원할 수 있었는지 시각적인 도상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기에서는 주체의 호명, 이데올로기적 주체와 주체들이라는 주제로 북한이 인민을 호명하는 것의 의미를 알티세리의 논의를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와 유사하게 인민을 호명하는 것으로 활용된 서구의 징병 포스터 사례와 북한의 만리마 선전화 도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 외에도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라는 선전화의 다양한 변주들이 김일성 시기부터 지금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선전화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제도에서 나타나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을 전 사회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 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 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제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을 위한 자원 배분, 생산량의 결정 등 모두 국가가 담당하면서 국가 통제의 계획 경제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소련에 의해 인민공화국을 수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북한은 기존의 구체제에서 기득권자들이 누렸던 경제 기반을 일시에 타파하기 위해서 농지개혁, 기업의 국유화, 집단화를 단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농지개혁은 매우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북한의 농지는 대부분 협동농장에 속하는데요. 북한은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실시한 후 1953년부터 농업 집단화에 착수하여 1958년에 이르러서는 전 농가를 농업협동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소련이나 다른 동유럽의 그런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더 철저하고 빠르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유는 완전히 철폐되었고 기업 집단 소유제가 실시되고 국가가 생산과 분배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경제체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농지와 기업의 국유화를 다른 어느 공산국가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여 1960년대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제체제의 사회개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혁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북한이 기대한 것처럼 생산력 증대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화하면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 국방 건설 병진 노선 등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북한식의 경제 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 중에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란 국가 거시경제의 재생산 체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사실 북한의 1960년대는 정치 부분에서는 현재의 북한을 특징 지으는 유일지배 체제가,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가 정립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북한은 초기 소련의 공업화 전략을 선택했으나 전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제도적 기반들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서 주체형 혹은 우리식으로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은 그동안 계속되어 온 사회주의 경제 정책인 국가 주도형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정치와 경제가 서로 밀접한 보완 관계에 있는 주체, 곧 자립이라는 이념에 기본을 두고 경제를 운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력의 극대화를 위해 대중동원 운동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천리마, 만리마도 이러한 대중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천리마 운동과 같은 강력한 동원체제로 노동자, 농민을 생산에 투입하여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공산화 초기에는 어느 정도 경제건설을 이루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단주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우용의 저하라든지 관리의 비효율성, 각종 부패 등이 누적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특히 1990년대 들어서서는 경제 악화에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경제 파탄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 파탄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한의 경제 위기를 말합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에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이후 대략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일어난 최악의 식량난을 말합니다. 1989년에 동구권 공산당이 붕괴하고 1991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에 의한 경제 봉쇄로 고립되고 중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했으나 그마저도 역부족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농업 생산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95년 대홍수로 인해 농지의 대규모 파괴가 겹쳐지면서 기아가 발생했고 결국 배급제가 붕괴되고 경제는 악화되었습니다. 본래 고난의 행군이라는 명칭은 1938년 말에서 1939년 초까지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 유격대가 만주에서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일본군의 토벌 작전을 피해 100여일간 행군한 일화에서 가져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항일 활동에 빗대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의미로 쓰인 구호인데 이제는 이 시기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2010년 유엔의 인구 센서스를 바탕으로 발표한 북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0년 동안 북한에서 사망한 인구는 약 33만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미국 통계청에서는 1995년에서 2000년 동안 사망한 인구를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 위기를 겪은 시기인 것이죠. 이러한 경제 위기를 겪은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지금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0년 기준 북한의 국민 총소득 규모는 35조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이며 실제 북한 경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국민 총소득 변화 추이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선이 북한이며 빨간색 선이 남한의 총소득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2000년대 들어 일부 증가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미미하며 2020년 기준 국민 총소득은 남한의 56분의 1 수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남한의 27분의 1 수준입니다. 이제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과거의 엄격한 중앙 집중적, 계획적 관리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정의 위기로 중앙 집중적인 계획화 자체가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합법적 격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개인밭, 즉 소토지의 경작물, 그리고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 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적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 소유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단행하고 부분적으로 농업관리 체제를 고쳐서 제한된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집단 농장에 테두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개인이 자금용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텃밭을 30평에서 400평 정도로 늘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작물을 자유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다시 그 처분을 돕기 위해 시장을 열어주었죠. 이것이 농업관리 체제의 개혁의 신호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7일 조치의 주요 내용은 배급제의 대폭 축소로 2004년에 이르러 배급제도는 거의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 임금, 환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게 되죠. 그에 따라 상품 가격과 임금이 올라가게 되었죠. 또 종합시장을 설치하고 실적제를 도입하면서 시장화 현상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후 김정은 정권은 2014년 이른바 5.30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 기업 소법도 여러 번 개정해서 사실상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를 제도적으로 부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 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어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